안녕하십니까. 저는 UL비뇨의학과 강남점의 김강수 원장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적 치료 방법인 홀랩과 워터젤 로보 수술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동안 전립선 비대증의 전통적으로 치료 방법은 경요도 내시경적 그런 전립선 절제술이 아직까지 표준 치료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홀뮨 레이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더 좋은 장비가 생기게 되게 되면서 이제 그런 홀랩이라는 수술 자체도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 자체가 이제 사이즈가 많이 크다든지 이런 환자분들에 있어서 이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게 되겠고, 이제 아무리 큰 전립선도 이제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현재로서는 전립선 비대증에 있어서 이제 가장 많은 수술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워터젯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압의 물줄기를 이용해서 이제 로봇이 이제 그런 구역을 정해서 전립선을 갖다 절제하는 것이 되겠는데,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일정 부분을 갖다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모양을 만들어서 절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홀랩보다는 조금 더 정교하게 전립선을 절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되겠고,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홀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정장애 같은 것들이 좀 다소 발생할 수 있게 되겠는데, 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사정장애나 이런 것들이 홀랩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좀 낮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정장애 걱정이 된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홀랩보다는 아무래도 아쿠아블레이션을 이용하는 것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홀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추천되는 경우가 전립선이 이제 많이 큰 환자들에 있어서 특별히 그 전립선의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겠고, 그런 사정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직 뭐 성생활이 좀 활발하고 사정장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홀랩을 이용하는 것은 조금 좋지 않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아쿠아블레이션 이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쿠아블레이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홀랩과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큰 환자분에서도 이제 시행을 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성생활이 좀 활발하고 그런 사정장애 걱정이 되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홀랩보다는 아쿠아블레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 수술 말고 이제 뭐 리줌이나 유로리프트 같은 시술적 치료도 있는데, 이 수술적 치료가 권유될 때랑 시술적 치료가 권유될 때도 따로 있을까요? 저희가 시술을 대표적인 경우가 리줌이라든지 그다음 유로리프트가 있게 되겠는데, 되게 전립선 사이즈가 이제 많이 크지 않은 40g에서 50g 이하의 좀 작은 환자분들을 위주로 하게 되겠고, 수술 같은 이제 대표적으로 홀랩이라든지 아쿠아 오블레이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사이즈가 큰 보통 되게 50g 이상이 되는 환자분들을 일반적으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이 이제 마취를 하기 좀 어려운 그런 전신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 환자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국소 마취를 통해서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시술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좀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좀 사정장애가 적기 때문에 그런 사정장애가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시술들을 좀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홀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장점은 이제 최대한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전립선을 다 제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런 재발이라든지 이런 문제 가능성이 생길 가능성이 이제 훨씬 낮긴 하지만은 이제 가장 큰 단점으로는 이제 그런 사정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수술 방법, 이제 대표적으로 아쿠아 오블레이션 같은 경우가 이제 사이즈가 크더라도 이제 그런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그런 사정장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낮게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게 되겠습니다. 이제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남성에 있어 중년 남성 이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질환이 되겠고, 이제 여러 환자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으실 텐데, 뭐 방법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전신 상태라든지 그런 배뇨 상태,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만나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각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그런 방법들을 이제 듣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